조선총독부 철거는 일제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결단이었다. 일부 학자들이 반대했지만 김영삼은 무신 쓸데없는 소리 라며 일축했다. 총독 관사 건물의 대자 모양, 총독부 청사 건물의 일자 모양, 서울시청 건물의 본자 모양, 이 셋을 합하면 대일본이 된다. 김영삼은 이 요망한 글자들을 우리 역사에서 지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터다. 건물을 허문다고 땅의 살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김영삼은 1993년 11월 옛 청와대 건물도 없앴다. 현 수궁터 자리에 있던 건물이다.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긍심을 되살린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듬해 김영삼은 청와대 뒷산의 불상으로 곤욕을 치렀다. 1994년에는 대한항공기 화재 8월, 서울 파레스 룸살롱 화재 8월, 성수대교 붕괴 10월, 충주호 유람선 화재 10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또 인천과 부천의 세무공무원들은 도세 사건을 저질렀고 군에서는 하극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이 같은 대형 사건 사고의 배경에 바로 이 불상이 있다는 루머 탓에 김영삼은 괴로웠다.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이 문제의 불상을 치워버리면서 나라의 흉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진다는 소문이었다. 국내는 물론 호주의 신문까지 나서서 부처님이 노했다는 소설성 기사를 실을 지경이기도 했다. 이 신문은 김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불상을 치우게 했다. 그러다가 성수대교 사고를 덕이 부족한 탓으로 돌린 김 대통령은 이 불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지시했다. 고 보도했었다. 불상을 옮긴 이는 김영삼이 아니라 노태우다. 1989년 관절을 신축하면서 본래 있던 자리에서 100m쯤 올라간 곳으로 불상을 이전했다. 노태우의 모친은 이따금씩 불상을 찾아와 치성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이 불상은 8, 9세기 동일신라 시대의 석조 열애좌상이다. 미남불이라는 별칭으로도 통하는 열애좌상은 높이 110cm의 풍만하고 근엄한 얼굴, 당당한 체구 등으로 석굴암 본존부를 연상케 한다. 본래 청와대 터에 있던 것이 아니다. 경주 도지동의 유덕사 자리에서 출토된 불상이 경주 남산을 여행하던 데라우치 총독의 눈에 띄어 남산 외정대 총독 관저로 갔다가 1927년 현 청와대 터에 총독부 관저를 지으면서 불상도 옮겨왔다. 어쨌든 불상의 존재를 새삼 깨달은 김영삼은 불상의 위치까지 바로잡으며 민심을 달랬다. 부처의 얼굴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자리를 정정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가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옆으로 놓여있던 불상이다. 하지만 불상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은 김영삼에게 다시 시련이 닥쳤다. 1995년, 이번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불행의 원인은 불상이 아니라 터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뒷산, 그 중에서도 절벽처럼 생긴 바위가 화근이었다. 특히 김영삼 시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절대 부분 이 바위 탓이었다.
뒤늦게나마 바위의 살기를 비보, 중화한 것은 다행이다. 이후 이렇다 할 대형 참사는 빚어지지 않고 있다. 김영삼은 대통령만 안 됐다면, 달리 말해 청와대에서 살지만 않았다면 임기 말년의 경제 난국과 아들의 구속 등은 피할 수 있었다. 무려 구선 국회의원이다. 통일과 평화에도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쏟았다.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로서 북경 정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 남북 대화를 재개해 우리 스스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라는 얘기를 이미 1975년에 했다. 그러나 당시는 반공, 멸공, 승공 시대였다. 김영삼의 이 발언은 긴급조치 9호에 걸려들고 말았다. 김영삼은 노동자를 지켰다.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신민당사를 농성장으로 내줬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총재직까지 잃었다. 하지만 결국 김영삼이 이겼다. 유신 정권은 김영삼 탄압 탓에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쿠데타 정권을 몰아낸 이도 김영삼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가택연금하자 김영삼은 23일간 단식, 또 승리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주산악회가 움직일 때마다 군사정권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은 사정개혁,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제거, 국군보안사 조직 축소와 명칭 변경,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 넣었다.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도려내지 못했던 국가의 암세포를 김영삼은 단기간에 척척 제거했다. 한보 비리 사건, 아들의 국정 개입, 그리고 외환 위기 상황의 IMF 관리체제 수용 등만 기억할 이유는 없다. 청와대 터가 유일하게 봐준 대통령이 김영삼이다. 청와대의 살기 속에서 그 정도 상처만 입고 물러나는 최고 통치권자는 전무했고 후무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다 싶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김영삼의 단순 명료한 추진력에 청와대의 흉한 기운은 저주를 행사할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김대중 시대라고 청와대 터가 갑자기 바뀔 턱은 만무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논이나 습지에 적합한 땅이었다.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 산은 침식됐고 안반은 양쪽으로 허옇게 드러나 있다. 계곡도 깊게 배 있다. 습한 땅 문제는 건축공법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북악산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스스로 작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구 우쭐대는 독불장군 꼴이다. 왼쪽에 인왕산, 오른쪽 둔덕에 감싸인 북악은 앞이 훤히 트였다. 눈을 가리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오만해질 수밖에 없다. 북악의 방향은 대통령의 시선과 일치해 청와대 밖에서 아무리 냉철하고 주도 면밀했던 사람이라도 북악 아래에서 장기간 숙식하면 북악과 착각과 오판을 공유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 과정의 의혹과 아들과 측근들의 구속, 퍼주기식 북한 외교를 빼면 이렇다 할 상처를 입지 않고 있다.
5.16 쿠데타 이후 30년간 납치, 테러, 사형 선고, 옥살이, 망명, 가택, 연금 등을 겪다가 황혼길에 이르러서야 사전 오기. 청와대의 주인이 된 고단한 인생을 청와대 터가 배려한 것이다. 다만 김영삼은 완결 상태이나 김대중은 미제라는 점이 다르다. 김대중을 향한 청와대 터의 관심은 아직 끝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다.